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 페이지는 요즘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과거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여서는 무지하게 나오고 있죠. 자, 등기되어야 될 권리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등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등기되어야 될 자가 모두 등기소에 와서 내 권리 양만큼 등기해 주세요라고 모두가 신청하면 언제나 등기가 가능해요. 쉽게 여러 명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건 언제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명의 등기되어야 될 권리자가 다 신청하러 온 게 아니고 일부만 신청하러 왔을 때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 명, 수인이라는 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등기 신청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일부가 신청하러 왔을 때 등기법은 그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온 사람 양만, 온 사람 것만 신청하라 라는 게 두 개가 있고, 온 사람 것만 신청하면 등기 안 해줘. 안 온 사람 것까지 합쳐서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받아줘 하는 게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포괄 유정 받은 자,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괄 유정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 여러 명이 다 온 게 아니고 일부가 신청했을 때는 자기 것만 신청해야지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된다. 전원 명의. 그러나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 언제나 돼요. 일부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포괄 유정, 가포 나오면 자기 지분만, 가포 자기 지분 하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가포 자기 지분. 이거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등기는 법정상의 등기라고 해서 그 절차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할 때 법 규정이 요렇게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 등기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가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여러 명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일부가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법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냥 그렇다네. 그냥 그렇다. 우리가 뭐 법을 배우면 어떤 것은 5일 이내 하라, 어떤 것은 7일 이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5일 이내 하라 하면 5일 이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니 저번에 저거는 7일 이내던데 왜 이건 5일 이내냐고. 당신이 좀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 좀 시켜보라고. 난 저번에 저거 7일 이내길래 나 7일인 줄 알고 오늘 6일째 되는 날 왔는데 왜 안 되는데? 저건 7일인데 이거 왜 5일인데? 나한테 합리적인 설명 좀 해봐.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설명하려 합니까? 112 전화합니까? 112 전화하지. 그죠? 진상이 왔다고 쫓아서 내달라고. 그죠? 그 절차는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절차상 요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가포 자기 지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개인적인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설명한 선생님들이 있어. 1시간 동안 설명하니까 머리가 어지럽게 듣고 나서 뭔지 몰라. 간단히 이렇게 외우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포가 아니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 공유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건 언제나 됩니다. 문제는 일부가 신청하러 왔어요.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는 언제나 되는데 전원이 신청하러 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신청하러 왔어요. 그때는 자기 것만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이때는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받아줍니다. 그래서 상공, 상속 나오거나 공유 나왔을 때는 전원 명의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가포, 지분, 상공, 전원. 가포, 지분, 상공, 전원.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사실 15분밖에 없습니다. 15분.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은 일물일권이 완벽하게 지켜지죠. 그럼 소유권이 등기될 때는 물건 하나 전부에 소유권 하나 전부가 등기돼야 돼요. 일물일권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게 소유권이니까. 맞죠?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이잖아요. 그럼 일부 이자가 신청하더라도 자기 것만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하나 다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하나 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안 되고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보존등기 신청하는 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명 중 일부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민법 논리로 설명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법규적인 그런 거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외우세요. 자주 나온다, 그죠? 자주 나옵니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이제 역으로 가지고 올라온 건데 요즘 보면 요거 이제 가져가서 코로에 설명한 셈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이거 제일 낫거든. 제일 낫. 한 시간 동안 설명해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못 맞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이것도 이리 설명한 사람이 저밖에 없죠. 요즘 이것도 이제 살살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하는 노하우도 사실은 이 뭐 좀 저작권이 있어야 돼. 막 가져가는 거야. 그죠? 자기 나름대로 논리에서 좀 바꾸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가. 우리 현경이는 안검사, 안면제 그것도 지금 막 다른 분들 막 쓰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도표 하나 해가지고 주는 것도 똑같이 하면 이 저작권 이거 걸고 그래요. 막 싸우고 그런다고. 그런데 뭐 저야 뭐 앞으로 뭐 50년 하면 끝나, 60년 하면 끝나. 길어봐야 한 20년 하면 끝날 건데 괜찮아, 그죠? 자,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물건 하나에 권리 몇 개? 한 개. 근데 법을 전공을 하고 좀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물건 하나에 권리 한 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꾸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돼요. 한 개의 권리가 성립되는 것은 한 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것이 일물일권주의의 정확한 용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은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요게 이제 중개사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아도 돼요.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면 법리가 이해가 안 돼.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그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럼 소유권 하나 있으면, 뭐 땅이라도 지상권, 전세권 있으면 안 되겠네? 있잖아. 맞죠? 그 전세권 하나 있으면 그럼 다른 전세권 있으면 안 되겠네?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 하나에 겹치지만 않으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물일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권리가 성립되는 대상은 독립한 한 개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토지 하나가 소유권 하나의 대상이 돼야 돼. 되죠?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토지가 너무 커. 100평짜리 싫어. 나는 10평만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100평짜리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필지 중에 10평만 내가 소유권 이전받고 싶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가 정확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이전받고 싶을 때는 무엇을 선행해야 된다. 토지 분할. 10평을 한 필지로 만드는 분할을 선행해서, 맞죠? 그 10평 그 한 필지로 만들어서 그 한 필지에 내 소유권 하나가 가서 하는 거야. 그게 일물일권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 하나에 권리 하나 이렇게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물건 하나의 권리 하나다. 그럼 좀 더 쉽게 그 물건 반 개의 권리 하나 된다 안 된다? 금방 뭐라 했어요? 물건 한 개의 권리 한 개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근데 물건 반 개의 권리 한 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토지 일부만, 토지 반만 내가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토지 반만 취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분할해서 반이 아니고 한 개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일물일권이라는 거야. 그럼 저당권. 자, 토지 하나 있는데 내가 1억 빌려줬어. 근데 땅은 10억짜리네. 그럼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를 저당, 야, 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10분의 1만 저당 잡아. 그러면 1억 되네. 10분의 1만 저당권 넣게 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야. 물건 한 개, 저당권 하나가 와서 앉는 거야. 물건 10분의 1에 앉을 수 없다고. 그게 일물일권이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일물일권의 예외로서 물건 한 개가 아니고 물건의 절반, 물건의 10분의 1,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 가능한 게 딱 4개밖에 없다. 등기되는 거로는 뭐? 찌찌전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가지는 부동산을 넉넉히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서 내 걸로 하는 겁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빌리는 겁니까? 빌리는 거야. 빌릴 때는 돈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빌릴 수 있도록
예외를 특별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빌리잖아. 그럼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빌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찌 전입만이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찌찌 전입이 아닌 거, 저당권, 소유권, 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탁 이런 건 부동산 일부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데 찌찌 전입만 가능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데 일부는 다시 두 개의 일부로 나누더라는 거야. 권리의 일부와 부동산의 일부. 자, 이 두 개의 일부 모두에 성립 가능한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일부는 무조건 양자택일이야. 한 개의 일부만 선택 가능한 거야. 그러면 찌찌 전입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하므로 부동산 일부 선택했죠. 그럼 권리 일부의 찌찌 전입 등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은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으니까 권리 일부, 지분에는 가능한 거야. 됩니까?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집니다. 자, 을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가능한가? 자, 물었다, 혼잣말했다. 물었지 뭘 혼잣말했어요 지금. 그죠? 자, 을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 저당권은 찌찌 전임이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부동산 일부에 안 되니까 어디 일부에는 된다? 권리 일부, 지분에는 된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럼 을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경매 등기 가능한가? 가능하다. 경매는 찌찌 전임이 아니므로 부동산 일부만 경매로 넘길 수 없다. 부동산 일부 안 되니까 권리 일부 2분의 1 지분에 대한 경매는 가능하다. 항상 찌찌 전임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돼요. 자, 부동산 일부만 신탁할 수 있는가? 신탁은 찌찌 전임이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 신탁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 가능한 건 뭐뿐이다? 찌찌 전임뿐이다. 부동산 일부만 신탁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신탁할 수는 있다. 되죠? 그래 간단 말이야. 그래 간다. 됐다. 이거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간다. 그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예전에는 이거 왜 그런가? 왜 지분에는 찌찌 전임이 안 되는가? 뭐 설명해 드리는데 지분은 그 양이 아무리 적어도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그런데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외우면 되죠. 간단하게 그냥 외우면 돼요. 다만 두 가지 모두의 예외가 소유권 보존. 여기 가장 자주 나오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처음으로 등기되는 것이 보존 등기죠. 그럼 처음 등기되니까 당연히 일물 일권 맞춰서 물건 하나 전부, 소유권 하나 전부 등기돼야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존 등기만큼은 무조건 어떤 일부에도 불가능합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에만 가능한 거야. 그럼 부동산도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부동산 하나 전부 보존 등기해야 돼. 소유권도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소유권 하나 전부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뺀 권리들은 부동산 일부든 권리 일부든 한 가지 일부는 가능했죠. 양자택일이야. 이 일부 가능하면 저 일부는 안 됐어. 그러나 보존 등기는 모두의 예외로서 무조건 일부에는 불가능해. 무조건 전부여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 보존 등기는 일부에 안 돼. 무조건 전부여야 돼.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보존 등기 나오는 것이 약 한 1.5배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섞여서 자꾸 나오는 거야. 외워야 돼요. 그죠? 외운다. 넘어간다. 자, 기울준 복수. 2번.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가능 불가능. 자, 분리되면 안 되는 거. 몇 개? 2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분리되면 안 돼. 그 다음에 구분건물, 집합건물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되면 안 돼. 두 가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되면 안 되죠. 근데 분리하여 어쩌고 저쩌고 등기 신청하면 받아줘요? 각하요? 각하. 3번.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된 후, 자,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건 우리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대지권하고 나오면 아파트구나. 아파트는 이제 건물과 토지를 따로 할 수 없고 묶어서 사고 팔고 묶어서 저당 잡히고
묶어서 해야 돼. 그런데 된 후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 듣기 신청 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듣기 신청 받아줘요. 각하요. 각하. 5번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듣기. 자, 보존 듣기 나오면 무조건 전부여야 돼.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 불가능. 그러므로 각하. 6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 지분만 보존 듣기. 자, 보존 듣기 나오면 무조건 전부여야 돼. 부동산 하나 전부, 권리 하나도 전부. 갑 지분만 보존 듣기. 지분은 권리 일부를 얘기하니까 보존 듣기 돼요, 안 돼? 안 돼. 맞죠? 그러므로 각하. 7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 여러 명 중 일부 나왔네. 그러면 갑토 자기 지분 상공 전원명의. 가 나왔으니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하면 수리 받아줘야 되는데 전원 명의 신청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각하되는 것은 누구 명의로 신청할 때?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각하단 말이에요. 그죠? 되죠? 그렇다. 계속 돌아오면서 나오죠. 각하는 계속 나옵니다. 각하는 여기서 미리 외우고 가야 돼요. 여기서 안 외우고 가면 이게 나중에 가등기 가면 요게 또 나옵니다. 가등기 가면. 그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가면 이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 가면 요게 또 나와. 저당권 가면 이게 또 나온다고. 그래서 각하에서 배웠던 것이 각하로 묶여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해당 부분에 가면 해당 부분 문제가 나올 때 같이 던져버려요. 그래서 각하는 각하에서 잘 배우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나올 때마다 아하, 각하에서 배운 게 여기 또 나오고 각하에서 배운 게 저기 또 나오고 각하에서 배운 게 요래 나오구나 하고 복습이 돼야지. 각하에서 배운 거 다 까먹고 씨 이거 또 외워야 돼? 씨 또 저것 또 외워야 돼? 씨 또 이것 또 외워야 돼? 물실이 정신없어. 뒤에 가서 각하 다 까먹으면 한정없이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무슨 이해되시죠? 뒤에 강론 들어가보면 이것은 공동 신청해야 되고 저거는 단독 신청. 이거 단독이야? 저것도 단독이야? 이러면 안 되고 단독 넣을 때마다 판수보상 표표 신용과목 90% 그거 다 있는 거야. 했던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복습하고 지나가는 게 돼야지. 앞에서 배웠던 거 딱 까먹고 뒤에 가서 이건 단독이고 이거는 직권이고 이거 단독이고 미치겠네. 이러면 이제 등기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독의 판수보상 표표 신원과 그 다음에 각하에서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처분 제한 나오면 칙촉 금지노 특약 약정 나오면 임근부 이런 게 들어왔다가 딱 나오면 그게 기억나면 그게 총론이든 강론이든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등기법을 뭔가 틀을 잡고 틀 잡을 수는 있어. 한 5년 하면 얘기했잖아. 그리 공부 못하잖아요. 그죠? 외우라는 거 자꾸 외우시면 돼. 자, 두 번째 길줄 복습. 이만큼 각하는 많이 나오니까 2페이지로 넣었습니다. 1번.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권. 원래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 목적의 저당이나 건저당권 가능하죠. 할 수 있다. 2번 부동산 하뷰지분. 하뷰지분은 지분 자체가 등기되지 않으므로 하뷰지분에 대한 모든 등기는 불가능.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할 수 없다. 3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자, 가처분은 처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처분 가능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이 가능한 것을 처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의 공유 지분은 당연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처분 막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어렵게 들어가면 안 돼.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나왔다. 처분이 금지되는군. 금지 안 됩니다. 제한만 됩니다. 뭐니까? 가처분이니까. 실제로 등기될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등기가 돼요. 그러나 처분 금지 효력은 없습니다. 제한만 됩니다. 이게 당사자 사이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고 제3자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나뉘기 때문에 그런데 알 필요 없고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처분 금지 효력은 없어요. 없다. 제한만 합니다. 자, 7번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자 하고 나왔습니다. 공동 상속이니까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죠. 두 명이 있는데 그중 갑이 했으니까 전부 왔어요, 일부 왔어요. 일부 왔네. 그럼 빨리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명의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러면 전원명의로 해야 되니까 자신의 상속 지분만 등기 신청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 받아줄 수 없지. 그 등기는 할 수 없다.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9번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신청한 경우 그 등기는 수리각하. 자, 이게 이 특약증 나오면 임건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그 다음 법률에 근거 규정 있어야 되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이지만 우리 지상권과 비교했을 때 지상권 물건이죠. 지상권 배울 때 물건은 본질적으로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럼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이런 걸 민법이 하는 거 등기법이 낸다. 이 미친놈들이. 그죠? 미친놈들이야 이거. 이거 민법에서 내도 지금 알똥말똥한데 이 등기법이 냈단 말이야. 이 미친놈들이. 그죠? 자,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법제처 들어가서 혹시 민법 가져서 민법 조문 있으면 보시고 법제처 들어가면 종합법률정보인가 그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법률 검색이 가능해요. 법제처 들어가면 그래서 민법 치면 민법이 쫙 나옵니다. 그럼 현행민법에서 전세권이 303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303조에서 307, 8조 그 사이에 보면 전세권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전세권의 양도, 전전세, 전세권의 담보 제공 금지 약정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전세권은 처분 금지 약정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됩니까? 그걸 원래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본질적으로 양도성을 가져. 양도성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물건은 강행규정으로서 강행규정 자체에서 전세권은 양도, 전전세, 담보 제공 금지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법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해요. 됩니까? 근데 만약에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 나왔다. 등기 신청했다.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넘어갑시다. 이거 하려고 하지 말까? 하려고 하지 마. 됐다. 안 넣을 거 넣었다. 됐습니다. 자, 이해하신 분은 가시고 이해 못했다. 넘어가세요.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자주 나오기 조금 깊어서 뺄까 말까 망설이다가 넣었는데 욕심 많았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해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다. 됐습니까? 오히려 이거 안 하고 좀 더 쉽고 자주 나오는 거 하세요. 그게 더 낫다. 됐습니까? 됐다. 자, 10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했습니다. 지분. 자, 전세권은 찌찌전임 부동산 일부에 가능. 그러므로 권리 일부인 지분에는 불가능. 그럼 지분에 대한 전세권 가능 불가능?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 그러므로 권리 일부인 지분에 대한 전세권 불가능. 할 수 없다. 그죠? 미치겠다. 자, 찌찌전임이다. 이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그죠?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면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맞죠? 그럼 찌찌전임 아닌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니까 권리 일부 지분에는 가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일단 항상 뭘 중심에 둬라? 찌찌전임을 중심에 둬라. 찌찌전임. 그럼 전세권 하니까 찌찌전임이네. 찌찌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그러니까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단순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경매 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경매는 찌찌전임이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없고 대신 권리 일부 지분에 경매 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래 나와. 됐다. 그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각하의 방법 했는데 각하는 무조건 서면으로만 각하입니다. 전자각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각하는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각하는 반드시 당사자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잘못된 걸 정부에서 새로 신청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하기 위해서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각하됐다는 사실이 정확히 알려져야 돼요. 대충 알려주면 돼요. 정확히 알려줘서 빨리 등기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각하는 전자적인 각하, 뭐 메일로 각하했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메일 만들어 놓긴 해도 자주 본다, 자주 못 본다. 자주 못 본다. 들어가면 온테 뭐 사시오, 뭐 하시오, 이상한 거만 오니까 안 보잖아. 메일로 보내면 본다, 안 본다? 안 봐. 큰일 난다. 그래서 서면으로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준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다. 뭐 보정 취하 안 논이 너무 오래됐다, 넘어간다. 근데 이 안 노는 걸 요번에 냈어요. 누가 냈는지 됐다. 됐고.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하는 게 나왔습니다. 요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전자 신청이 한 10여 년 전에 절차가 정비가 되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10여 년 전에 전자 신청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자 신청이 안 나온 지가 이미 10년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실제로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용이 안 되더라도 문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별개였는데 이용도 안 될 뿐더러 문제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번쯤은 하고 가야 돼요. 안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아까 안 내도 될 걸 10년 넘으면 한 번씩 툭 던지듯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하는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지금 컴퓨터로 전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수억, 수십억 자산의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관은 심사를 아주 엄격히 해서 권리 변동을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엄중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러 방문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방문한 사람, 신청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해요. 그럼으로써 당사자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의 기초적인 확인이 한번 가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신청하면 당사자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컴퓨터 손 저놈으로 신청하잖아. 나도 신청하면서 오늘 뭐라고 한다. everybody hello. 오늘 우연히 한국에 온 my name is 트럼프. 그러면 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왔다고? 하고 뉴스를 빨리 찾아보겠지. 맞죠? 자, 내가 트럼프라고 주장해도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컴퓨터 선 너머에서 신청하는 걸 믿고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컴퓨터로 신청하는 굉장히 편리한 절차인 반면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본인 확인을 거친 자여야 된다. 라고 해서 방문 신청은 신청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전자신청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확인된 자여야 전자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게 됩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뭐 합니까? 출석합니다. 가서 내 본인 확인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신청은 컴퓨터, 전산정보 처리를 컴퓨터 온라인 이용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당사자 존재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당사자 존재를 미리 확인해서 하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뭐 헬스에 요즘 헬스라는 거 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러는데 그냥 헬스장 하면 옛날에 육체미 하러 간댔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이것도 옛날에는 가면 회원 등록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것처럼 이 전자 신청할 때는 전자 신청 절차를 사용하는 사용자 등록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죠. 실제로는 본인 확인 받고 하는 회원 등록이에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세 사람이었잖아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 세 사람은 당연히 방문 신청해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 신청은 두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등기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시험에서 전자신청이 유행할 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여러 번씩 반복해서 나왔던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중이나 종중 같은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단체로서 뭐 등기가 돼 있다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그 단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자연인 가능하고 법인 가능한데 왜 자연인과 법인은 가능하냐? 자연인은 주민등록돼 있잖아.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법인도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거든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확인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요. 그래서 자연인은 주민등록 플러스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두 번을 요구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자증명서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개인만 그렇고 법인은 사용자 등록 없이 전자신청합니다. 다만 법인은 전자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 이용등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지금 계좌 폰으로 뭐 모바일 이체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뭐 홍채나 지문 같은 거로 본인 확인하죠.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지문 확인 같은 거 없었던 시절에는 뭐가 갖고 했어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했죠. 그럼 개인이 썼던 본인 확인 서류가 공인인증서예요. 법인이 쓰는 본인 확인 서류는 전자증명서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법인은 뭘 가지고? 전자증명서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고 개인은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 가지고 본인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우리 등기신청 대리는 원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자신청 대리를 못합니다. 그럼 저는 등기법을 좀 아니까 여러분 등기신청한다. 등기소 방문 신청하는 것은 제가 대리를 해도 돼. 그러나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자격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자격을 가진 자인 대리인이다라고 해서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등기법에서 자격자 대리인 나오면 두 가지 자격 소지자 누구?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만 전자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대충 나옵니다. 자 사용자 등록은 본인을 확인하는 거죠. 아까 본인 확인 받는 게 사용자 등록이라고 그랬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이 본인 확인하는 대표적인 서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할 때는 어디 가서 본인 확인 받느냐?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는 관할과 무관하기 때문에 편리한 등기소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왜요?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본인 확인만 하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등기 신청하러 갔다 본인 확인 받으러 갔다. 본인 확인 전국 아무 등기소나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거죠. 전자신청 편리해서 전자신청합니다. 뭐가 편리해요? 등기소 안 가도 된다는 편리함이에요. 등기소 안 가기 위해서 등기소를 가야 돼요. 맞죠? 등기소 안 가기 위해서 등기소 가야 돼. 그럼 등기소 간 김에 신청하지 등신아. 아 맞네. 이래 돼버리잖아. 맞죠? 간 김에 신청하지 등신아. 가가지고 본인 확인 받고 집에 와서 컴퓨터 켜놓고 또 알지도 못하는 거 버벅거려 가면서 너 이건 어떻게 그짓 하는 거야. 그죠? 간 김에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 참 불편한 제도. 근데 이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야. 이게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이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하면 앞으로 몇 건도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을 거잖아. 사용자 등록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자신청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등기는 보통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잖아. 그러면 양 당사자가 모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나만 돼 있다고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도 오늘 가서 사용자 등록 해놓고 여러분 집을 사거나 팔 때 사용자 등록 된 사람 찾아봐.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안 찾아져. 맞죠? 그냥 사용자 등록 안 된 사람도 뭐 거래 조건이 맞고 언제 들어오고 이거 많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사용자 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안 팔겠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천신만고 그때 찾았어. 근데 안 돼. 왜? 유효기간이 있어. 3년. 유효 3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이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실질적인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뭐 친구들이나 이 후배들한테 물어본다. 야, 너 전자신청 대리 같은 거 좀 하냐 했더니 흔히 말합니다. 왜 하는데 편한데. 진짜 대리할 일이 뭐 있어가 모아가지고 한번 쫙 돌면서 바람도 쐬고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그럼 멀리 있는 거 안 들어오냐? 멀리 있는 거 들어오면 우리가 출장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제주에 있는 땅 하려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주에 있는 법무사한테 전화해서 맡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종법무사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신청 대리할 일도 없대. 변호사 법무사 아예 사용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저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가르치는 선생도 해볼까? 해봐야 여러분들 설명할 거 아니야? 안 한다. 의미 없다. 그 정도. 자, 몇 번 나왔던 것 중에, 자, 여러분이 변호사 법무사에게 전자신청 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하는 것은 안 해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전자신청을 하는 자가 사용자 등록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됐다. 자, 길주문 복습 1번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4번 전자신청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다. 관할과 무관하다. 5번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안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양은 적은데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원시 취득자. 자, 원시 취득자는 최초로 취득했죠. 그 부동산을 만든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있다 없다?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 즉 등기하게 된 원인으로서의 법률행위도 없어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없는데 거의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점수 잘 주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조금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갈 텐데 소유권 이전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에 따라 절차가 다 다릅니다. 소유권 보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은 원인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보존 등기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전 등기는 한 8개, 9개가 되는데 합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가성비는 어디가 훨씬 뛰어나다. 보존 등기가 훨씬 뛰어나다. 그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 최초로 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최초로 함으로써 등기 기록이 개설 만들어져요. 그럼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를 만든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도 폐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와 그 말소 등기는 모두 단독 신청, 판수, 보상, 표표, 신원가, 그죠?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리고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오느냐를 알려면 등기법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원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안 적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됩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하지 않는다. 뭐 자주 나올 때는 3년 연속 나오고 그 중에 2번을 답으로 주고 막 이럽니다. 등기 원인 연월일 기록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3번은 안 나온 지 오래됐고 4번. 자, 규약상 공용부. 옛날에 했죠. 자, 규약상 공용부는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 같은 것인데 등기는 되지만 등기부 용지 중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둬요. 표제부만 둔다. 그런데 이 약속으로 공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약속을 폐지, 규약을 폐지하면 이제 개인이 전적 소유해도 되겠죠? 맞죠? 그러면 500세대 아파트 같으면은 규약상 공용, 공동사용 부분이니까 500명의 소유자, 500명의 아파트 소유자가 공용 부분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공용 부분의 소유자가 500명이었잖아. 근데 규약이 폐지되고 A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A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이미 소유하는 500명으로부터 산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 등기를 못하고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한다. 보존 등기요. 요게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자, 규약 폐지 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됩니다. 왜 이전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를 할까요? 지금 표제부만 있죠? 갑부가 없죠? 자, 소유권은 표제부에 등기됩니까? 갑부에 등기됩니까? 갑부. 근데 갑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는 갑부를 개설, 만드는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갑부를 개설, 만드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갑부가 이미 있고 앞에 등기된 소유자들이 존재했다면 보존 등기 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그럼 이전 등기 해야지. 근데 갑부 자체가 없잖아. 표제부만 있었잖아. 갑부를 만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이해했다 하면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뭐라고 외운다? 등기부에서 규약 폐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등기? 보존 등기로 이어진다. 규약 폐지 나오면 보존 등기 이어진다. 무조건 보존 등기 나와야 된다. 그럼 규약 폐지 나오면 읽지 말고 뒤에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찾아간다. 보존 등기 나왔다? 에이씨 답이 아니네. 이전 등기 나왔다? 어이구 답이네. 한 방에 가는 거야. 맞죠? 그런 겁니다. 규약 폐지 보존 등기. 이거는 그냥 외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다. 됐다. 자, 그러면 보존 등기에서 앞에 나오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이제 요것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 못합니다. 법이 정한 자만 신청합니다. 그럼 법이 정한 자가 몇 명이 있느냐? 4명이 있어요. 대판수확 해서 대장, 판결, 수용, 그 다음에 확인. 이 대판수는 건물이든 토지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확인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판수확, 대판수확, 대판수확 하고 대판수확. 자, 이 보존등기 신청인 대장 판결 수용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장 판결 수용 확인 가지고 신청하는 자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내가 최초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미 부동산이 존재했고 등기부가 존재했다면 그럼 등기부에 이미 권리자인 자가 등기되어 있겠죠? 맞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권리자가 신청하는 게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 권리자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가 신청하느냐 아니냐는 등기 필정 내세요.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등기 필정 확인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돼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등기된 부동산이 등기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등기관은 등기부를 보고 권리자가 누군지를 알고 권리자 맞습니까?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못해. 그래서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자가 내가 최초 소유자입니다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라는 거야. 그럼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 중 하나를 들고 오는데 첫 번째 대장 들고 오라. 자, 우리 지적법을 배울 때 토지가 처음 만들어지면 대장도 만들고 등기부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 대장, 후 등기부. 기억나시죠? 대장부터 만듭니다. 근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는 원칙 등기부의 소유자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대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선대장, 후 등기부.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부 없다. 그래서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지적부에서는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죠. 신규 등록할 때의 최초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이 스스로 직접 조사하고 등록해 주겠다. 그러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로 인정해 준 자입니까? 소관청이라는 관청이. 그죠? 그래서 대장 들고 와서 우리 시장님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 서류입니다. 나 소유자 맞죠? 보존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그래서 대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대장은 토지 같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대장. 3개 중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장의 몇 번째 소유자여야 될까요? 최초 소유자여야 보존 등기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살던 집도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집 생겼다. 즐겁잖아. 근데 보존 등기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을 샀다. 내가 지었다.
네 가지였어. 설계도 내가 따고 방 크기나 방 구조나 모든 걸 내가 땄어. 얼마나 즐겁겠어. 맞죠? 뛰어오면서 하늘 보고 하하 웃다가 등기 소각이 100m 전. 그죠? 발뿌리를 못 보고 탁 부딪혀가지고 자빠져서 적사하셨어. 노래도 있잖아. 이상우와 노라 등기 소각이 100m 전. 그죠? 저기 보이는 저 노란 등기 소 노래 있죠? 있다고. 자, 100m 탁 잡아서 돌아가셨어. 보존 등기 하고 못하고. 그럼 보존 등기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 보존 등기는 당연히 남아있는 상속인이 등장해서 할 텐데, 자, 우리 사망자는, 죽은 사람은 권리 가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고 산자 앞으로 해야 돼. 그래서 누구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상속은 대표적인 포괄승계 사유라고 그랬죠. 그럼 포괄승계 사유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다. 3개.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바로 자기 명의로 무엇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번 나왔죠. 사망자 명의의 보존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해야 된다. 사망자 명의의 보존 등기 신청하면 안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사항에서 토지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거 안동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 안동 10년도 훨씬 넘은 것만 이번 5월달 모의사 누가 다 때려냈더만. 그죠? 이거 넣으면 치고 넘어가요. 나 맞추려고 하면 더 못 맞춘다. 그죠? 자수 넣는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장을 들고 왔더니 등기관이 싹 훑어보더니 못해줍니다. 왜 못해주는데? 보니까 대장의 소유자란만 공란으로 비어있어. 소유자란만 비어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돼. 또는 소유자의 이름은 내 이름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그러면 나라는 게 증명이 안 되죠. 보존등기 못 해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 받아오는 거야. 자, 판결 받아 등기할 때는 무조건 확정 판결이어야 되죠. 확정 안 된 판결 가지고는 절대로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확정 판결의 종류가 이행, 형성, 확인 3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과 공유물 분할 판결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보존 등기 신청이야. 보존 등기 신청은 다 된다.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다 됩니다. 다만 판결의 이유에서 또는 판결 취지에서 이 부동산을 최초로 만든 자는 갑이다. 이런 내용. 즉 최초 소유자가 갑이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갑은 그 판결문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이행이든 형성이든 확인이든 안 따집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확인만 되면 갑은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어요. 그런데 자, 이 판결을 받을 때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양 선생한테 돈 갚으라니까 도망 다니고 탁 잡으면 배째라 하더라. 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 눈 보니까 소실에서 맨날 봐서 소송 제기가 어렵네. 그래서 성질난 김에 지나가는 애를 탁 잡아뜨려 놓고 소송 걸면서 네가 돈 갚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소송은 상대방을 특정해서, 맞죠? 소송의 상대방은 바로 그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건물은 누구 상대로? 시군구청장 같은 지자체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서로 바꾸면서 나오죠. 토지나 건물은 모두 국가를 상대로 틀렸다.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틀렸다. 건물은 국가 상대로 틀렸다. 그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관리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적법을 배울 때 지적은 국정한다. 국가가 모든 걸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토지에 대한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잘못되어 있는 건 누가 잘못한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법정에 와서 내가 소유자라고 인정해줘 라고 국가 멱살을 틀어집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지자체장 멱살 잡고 소송 제기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수용으로 했는데 수용은 법적 효과가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로 만듭니다. 도로 만드니까 꺼져 하고 다 쫓아내고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취득할 때는 넘겨받아 취득한다, 승계 취득. 넘겨받은 게 아니고 내가 최초 취득한다, 원시 취득.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승계 취득은, 승계는 거꾸로 하면 계승이잖아요. 계승은 넘겨받아야 되는 거야. 맞죠? 계승은 넘겨받는 거야. 그러면 광해군이 인조 반정해가지고 넘겨받아서 쫓아내고 탈취했어요. 탈취한 거야. 그거는 승계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되는 거야. 반정이 되는 거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승계받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승계받았어요? 아니잖아. 탱크 몰고 와서 쫓아내고 자기가 했잖아. 그거는 승계가 아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과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수용한 자는 무슨 느끼 하는 거예요? 보조 느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나중에 가보면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만 보존 느끼하고 등기된 건 이전 느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대판수 말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나오는 거 있죠? 자, 이 건물의 경우에는 아까 판결받아서 보존 느끼 할 수도 있었지만 건물은 판결을 받지 않고 확인만 받아도 됩니다. 누구 상대로? 지자체장을 상대로. 그래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야지 확인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 넣기 할 수도 있지만 판결받지 않고 확인만 받아도 보존 넣기 할 수 있어요. 이 확인받은 서류 이름이 사실확인서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하여튼 안 나오는 것만 아니고 사실확인서도 이번에 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좀 기겁을 했습니다. 그죠? 희한하게 안 나올 거면 이렇게 내는지. 됐어요. 다음 넘어가죠. 자, 그리고 직권 보존 넣기 하는 게 나왔습니다. 직권 보존 넣기는 다음 시간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10분 쉬었다 하죠. 10분 쉬었다. 10분 쉬었다.